60대 우연히 시작된 라켓의 삶. 다시 뜀박질하는 나날들. 늘 똑같은 하루였다. 새벽에 눈을 뜨면 낯익은 커튼 틈 사이로 어스름한 빛이 들어왔고 부엌에서 커피포트에 물 끓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렸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와 홈쇼핑이 번갈아 나왔고 하루의 절반은 그렇게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흘러갔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 거리의 소음마저도 이제는 나와는 무관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상쾌하던 오후, 그는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러 나갔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산책로를 지나던 중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공원 한켠에서 라켓을 들고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이들이 보였다. 모두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생기로 가득했다. 짧은 점프, 빠른 스윙, 터지는 웃음. 라켓 끝에서 공이 튕겨나갈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아이처럼 밝았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다. 무심코 바라보던 눈길이 점점 깊어졌다. 저 연세에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네? 그는 놀랐고 동시에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이윽고 라켓을 들고 있는 그들과 자신을 겹쳐 그려보았다. 몸이 기억할까? 예전에는 잘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땀을 흘리던 날들이 있었는데. 손을 무릎에 올리고 한숨을 내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 말은 그냥 스치는 상상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그 소리 없는 물음 하나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라켓을 든 건 그렇게 우연이었다.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배드민턴 프로그램 홍보지를 우연히 마주친 날, 그는 아무 기대 없이 접수를 했다. 한번 해보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마음 한켠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프로그램 첫날, 운동복 위에 걸친 트레이닝복은 어딘지 모르게 부풀어 있었고 라켓을 쥔 손은 낯설고 경직되어 있었다. 코트에 들어선 순간 바닥에 발을 내딛는 감촉조차 조심스러웠다. 첫 번째 랠리에서 공은 허공을 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뚝 떨어졌고 그의 발은 방향을 잘못 잡아 엉성하게 휘청였다.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자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웃음은 자조가 아니라 기분 좋은 유쾌함이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라켓에 공이 탁하고 맞는 그 단순한 접촉감은 오히려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매일이 흐릿하게 지나가던 삶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감정이 들었다. 팔의 움직임, 공의 궤적, 상대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또렷해 보였고 숨소리조차도 의미 있게 느껴졌다.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 바로 그 느낌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점점 그의 발걸음은 넓어졌다. 처음엔 실내 체육관의 낯선 코트 위에서 겨우 몇 발짝 움직이는데도 숨이 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 익숙해진 길을 따라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나서는 일상이 생겼으며 그리고 그 일상은 점차 새로운 공간으로 향했다. 공원, 동네 작은 코트, 심지어 야외의 흙바닥까지 그의 운동 무대는 점점 더 넓어졌다. 특히 주말 아침마다 열리는 공원 배드민턴장에는 남다른 정취가 감돌았고 공기가 맑고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잔디 위 하늘 아래 펼쳐진 코트는 마치 삶의 의지를 되살리는 무대 같았다.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였다. 처음엔 써먹써먹했던 인사도 이제는 반가운 미소로 바뀌었고 라켓을 들고 손을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그날의 에너지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운동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였다. 누군가는 남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나왔고 누군가는 혼자였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다. 공이 오갈 때마다 좋았어. 한 번 더. 같은 외침이 이어졌고 공이 떨어지면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공원 벤치에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는 서로의 지난 한 주가 녹아 있었다. 배드민턴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즐기는 운동이었다. 실력이 좋지 않아도 몸이 무겁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었다. 함께 있다는 사실,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작은 실천, 그리고 매주 쌓여가는 신뢰와 정이 그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따금 멀찍이서 코트를 바라보다가 스스로 웃곤 했다. 자신이 이 안에서 웃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서 삶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매번 운동복에 묻어오는 햇살, 라켓 위를 스치는 바람, 함께 운동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교감. 어느새 그의 일상은 고요한 정적 대신 건강한 소란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공이 날아오면 집중하고, 놓치면 웃고, 이기면 기쁘고, 저도 시원했다. 그렇게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외로움은 이 작은 코트에서 하나둘 잊혀졌고, 그는 새로운 삶의 무늬를 천천히 다시 짜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등산로 초입의 쉼터 옆 작은 평지에서 몇몇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쳤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산책길,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청량했고 숲속의 공기에는 초여름의 생기가 가득했다. 그 풍경은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마음을 사로잡았다. 푸르른 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나무 그늘 아래선 공이 가볍게 튕기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고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잠시 서 있던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허리에 두른 라켓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 바람결, 그리고 공의 궤적이 어우러진 그 풍경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듯 다가섰다. 한 발 또 한 발. 그날의 스윙은 특별했다. 라켓을 휘두를 때 느껴지는 공기의 저항,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 그리고 함께 웃는 사람들과의 교감. 그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이게 삶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대단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이어질 때 삶은 다시 빛을 되찾는다는 걸 그는 깨달았다. 운동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실내에서, 공원에서, 산책길에서, 심지어 산길 쉼터에서도 그 어디서든 라켓 하나면 충분했다. 중요한 건 움직임 자체였다. 가볍게 시작한 스윙이 마음속 깊은 감정까지 흔들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일상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배드민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을 뛰게 만들었다. 손끝으로 느끼는 스윙의 탄력, 공이 라켓에 닿는 순간의 타격감, 그리고 짝을 지어 웃으며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 그 짧은 공의 비행 하나에 삶의 리듬이 담겨 있었고 함께 내지르는 웃음 속에 오랜 침묵의 장벽이 무너졌다. 어느새 그는 주 3회 이상 운동을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날씨를 확인하며 오늘은 어디서 라켓을 휘두를지 계획을 세우는 일이 그의 하루 시작이 되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감정을 조용히 되새기는 습관도 생겼다. 병원 건강검진표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졌고 늘 약으로 조절하던 혈압도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다. 텔레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던 시간 대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들이 생겼고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저 라켓 하나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삶이 달라질 줄은 몰랐지.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라켓을 잡고 있는 지금의 손끝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새로운 나날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다. 가끔은 산 아래 쉼터에서, 가끔은 체육관 한편에서, 또 어떤 날은 공원의 벤치 옆 코트에서 그는 이제
자신만의 일상을 차곡차곡 살아가고 있다. 익숙한 공간들 속에서 매번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고,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서는 순간마다 작은 떨림이 있었다. 삶이 가라앉는 듯한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라켓을 손에 쥐었고, 단순한 스윙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다. 건강을 되찾고자 했던 바람, 잊고 있던 설렘,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과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자 했던 간절함. 공이 날아오고 라켓이 공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자신과 마주하는 진한 몰입의 시간을 가졌다. 어느 날 그는 코트 옆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햇살이 얇은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며 뼈마디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가늘지만 여전히 단단한 뼈,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세월의 궤적이었다. 젊은 날의 열정, 일터에서의 치열함, 가족을 위한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최근의 운동까지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손목 위에 고요히 얽혀 있었다. 그는 손끝을 가만히 펼쳤다 쥐며 조용히 말했다. 이 손이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그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정한 위로 같았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삶 전체를 끌어안은 깊은 감사와 겸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SNS에 자신의 운동 일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매일 운동 후 코트 옆 벤치에 앉아 그날의 공기, 스윙의 감촉, 함께 웃었던 이들의 표정을 기록했다. 오늘의 스매싱 각도, 산속 코트에서 만난 부부의 라켓 데이트, 공원 코트에서 들려온 옛 노래 같은 제목 아래 그는 단지 운동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날의 분위기, 순간의 감정, 스쳐 지나간 대화 한 줄까지 세심하게 담아냈다. 글을 올릴 때면 마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다정한 문장을 골랐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의 댓글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그의 계정은 조용한 울림을 주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 글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나이 들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화려한 성공도 없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었다. 익명의 팔로워 중에는 운동을 시작했다며 첫 라켓 사진을 올린 이도 있었고, 매일 그의 글을 기다리며 루틴을 만들었다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의 라켓 스토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파동처럼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이제 그는 말한다. 운동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죠. 예전처럼 빠르진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이 손으로 라켓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예요.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저에게는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연결입니다. 당신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 라켓 하나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무겁게만 느껴졌던 일상 속에서 가볍게 뻗는 팔 하나, 한 발짝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올지 모릅니다. 인생의 흐름은 때론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소박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해 움직여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아주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